누군가가 내 눈치를 계속 보면서 막 계속 맞추는 게 좋을 것 같으세요? 참 상대를 많이 맞춰주고 배려해주는데 결과적으로는 이별 통보를 받는 경우가 있어요. 배려가 오히려 독이 되는 경우를 많이 봤거든요. 오늘은 그래서 오래 연애하는 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우리가 연애를 이제 시작을 하잖아요. 금방 헤어지고 싶은 경우는 별로 없을 거예요. 나이가 들수록 그렇습니다. 결혼으로 이어지길 바라는 경우도 굉장히 많죠. 그런데 꼭 연애를 하시면 이제 의리되는 경우가 있어요. 배려하고 맞춰주고 하는데 상대방은 점점 나를 질려하는 것 같고 결국에는 이제 이별을 맞이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죠. 근데 이런 상황에 이제 반복적으로 노출이 되게 되면 대체 내가 뭐가 문제일까? 이런 마음도 들게 됩니다. 이 배려가 문제가 될 수 있는데요. 배려를 굉장히 잘한다. 좋은 뜻이잖아요. 문제는 뭐냐면 나를 소외시키는 배려는 복이 된다라는 겁니다. 내가 있는 상태에서 남이 있는 건데 나의 욕구에는 귀를 기울이지 않고 상대에게만 맞추는 그런 특징을 가지신 분들이 계세요. 진정한 배려인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좀 더 심리적인 구조로 들어가서 이해를 해보면 상대에게 버림받지 않고자 의존하는 마음에서 비롯된 배려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연인도 이 배려가 마냥 기분 좋지 않은 겁니다. 보통 상대에게 이렇게 과한 배려를 하는 경우를 살펴보면 좀 의존적인 분들이 계시고요. 애착 유형이 불안형이신 분들도 많이 맞춰주게 되는데요. 나 혼자 세상을 살아가기 힘들다라고 의존형이시거나 불안형 애착이신 분들은 생각하기 때문에 나를 좀 책임져주고 이 세상을 좀 든든하게 같이 헤쳐나가 줄 수 있는 이 연인이 떠나지 않게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누군가가 내 눈치를 계속 보면서 막 계속 맞추는 게 좋을 것 같으세요? 실제로 좀 불편합니다. 그만큼 나도 그에 상응하는 무언가를 주어야 된다는 마음이 들기 때문이죠. 그게 책임일 수도 있고요. 이 사람의 감정적인 의존을 받아줘야 된다라는 느낌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자꾸 짜증을 내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이 구도가 점점 기울게 되는 거예요. 갑과 을처럼 한 명은 짜증내고 함부로 대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명은 쩔쩔매고 서로에게 좋지 않은 관계가 되었다. 사실 내가 누군가를 가해하는 느낌이 그렇게 기분 좋은 느낌이 아니에요. 결국에는 이런 말을 듣게 되실 거예요. 너는 더 좋은 사람을 만났으면 좋겠어. 이거 듣는 사람은 미치죠. 그 좋은 사람 네가 되라고. 그리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내가 이렇게 잘해줬는데 나를 헌신짝 버리듯이 버리고 떠났구나. 그런데 우리는 내가 상대가 떠나는데 기여한 부분이 있다는 것을 인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나를 소외시킨 배려는 연애의 복이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뭐냐? 연애를 잘하기 위해서는 배려도 중요하지만 자기 주장을 잘 해야 합니다. 이 자기 주장을 잘 하려면 내가 뭘 원하는지, 내 욕구가 뭔지 이 부분을 잘 알고 있어야 되고 나의 욕구를 건강하고 부드럽게 전달할 수 있는 기술과 능력이 있어야겠죠. 상대도 주체적이고 능동적으로 연애하는 당신을 매력적으로 인식을 합니다. 연애하시면서 연인에게 요청하고 싶은 부분이 있다면 전달해보시는 연습을 이렇게 꾸준히 해보시기를 바랄게요. 하다 보면은 점점 편하게 자기 주장을 하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거예요. 그런데 이제 내가 혼자서 막 표현해보자 라고 다짐을 했는데 잘 안 되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왜냐면 자기 주장을 잘한다. 결국 마음 근육을 키우는 일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갑자기 자 주장해보자 라고 한다고 그 근육이 갑자기 만들어지지는 않죠. 체계적인 마음 운동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물론 운동할 때 홈트레이닝을 할 수 있는 것처럼 마음 근육 훈련도 혼자서 할 수 있어요. 홈트레이닝이 효과적인 분들은 몸에 크게 문제가 없을 때 이럴 때 이제 이 효과가 굉장히 높아질 거라고 보거든요. 예를 들어서 내가 허리 디스크가 있고 어깨가 너무 굽었는데 그 부분을 교정이나 재활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홈트를 하면 더 몸이 망가질 수도 있고 너무 변화 속도가 더딜 수도 있겠죠. 허리 디스크가 심했을 때 전문적인 개입이 필요한 것처럼 우리 연애가 갖고 있는 문제가 고질적이라고 생각이 든다면 더더욱 초기에는 연애 상담을 진행하시는 게 변화에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러브 PT, 이 연애 상담 프로그램을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연애 상담 이렇게 검색하면 워낙 이제 연애나 사랑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연애 상담이 시중에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 연애 상담은 좀 특이한 게 전문가가 아닌 분들이 하는 경우가 오히려 더 많은 것 같아요.
하지만 이 마음을 다루는 일은 매우 섬세한 과정이에요. 우리가 몸이 아프면 병원을 가는 것처럼 마음이 아프면 상담 전문가에게 상담을 진행하는 것이 합리적인 방법이라는 거죠. 제가 운영하는 이 연애 상담 프로그램은 심리학 상담 전공 석박사 이상의 전문 자격증을 소유한 상담사들이 진행을 합니다. 다들 5년에서 10년 이상의 경력이 있으시고 인증된, 공인된 자격증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요 선생님들이랑 중간중간 프로그램 회의도 진행하면서 신청하신 분들에게 정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독자분들도 다양한 곳에서 연애 상담을 받아보셨을 텐데 이 상담의 구체적인 프로세스가 제공되지 않아서 이게 지금 상담이 이게 뭐지? 그냥 말만 하고 공감해주고 끝나는 건가? 잘 진행이 되고 있는 건가? 앞으로는 어떻게 진행되는 거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좀 체계적인 프로그램을 만든 거거든요. 1주부터 8주까지 건강한 사랑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마음 훈련들을 체계적으로 반영을 해서 개발을 했기 때문에 프로그램대로 순차적으로 따라오시면 됩니다. 제 마음대로 개발한 건 아니고요. 수십 건의 전문 서적이랑 논문 등을 읽으면서 공부하고 거기다가 상담한 지가 10년이 넘었기 때문에 이 상담한 경험을 토대로 8주 프로그램을 개발한 거기 때문에 증거 기반으로 만들어진 프로그램이다. 특히 이제 저는 이 연애나 사랑에 있어서 애착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애착 평가라든지 면접을 통해서 내 애착 유형이랑 연인 애착 유형을 파악하고 그걸 기반으로 좀 상담 개입이 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구성해 놨습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관계의 어려움은 나로부터 출발하거든요. 그래서 나를 이해하는 작업을 프로그램에서 하게 되고요. 특히 애착 기반으로 하게 되죠. 내가 불안형인지 회피형인지 나와 연인의 애착 유형을 이해하고 애착 유형을 변화시키기 위한 작업들을 프로그램에서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구체적으로 연인이랑 어떻게 대화할 건지 어떻게 관계할 건지 이런 것들을 이제 교육하는 그런 시간들도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워크시트를 만들어서 교육도 해드리고 그걸 실제로 내가 연습해보고 이런 과정들이 프로그램에 녹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8주만 쭉 따라오셔도 이 사랑에 대한 기초 근육은 어느 정도 잡고 가신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구체적인 상세한 프로그램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이 고정 댓글을 클릭하셔서 살펴보시길 바랄게요. 결국 사랑이 전부거든요. 사랑이랑 일이 인생의 전부입니다. 내가 관계에서 고통스러우면 아무리 커리어적으로 성공하고 있어도 불행할 수 있어요. 내 반려자, 내 연인과 계속 갈등이 생기고 내 깊은 마음을 나눌 수가 없으면 인생이 어찌 행복하겠습니까? 따라서 내 인생을 행복하게 만들 수 있도록 관계 훈련을 꼭 하셨으면 좋겠어요. 내 스스로 개인적으로 하셔도 좋고요. 프로그램 참여를 통해서도 좋습니다. 여러분들의 나다운 사랑을 오늘도 응원할게요. 감사합니다.